자, 원고 입장에서 볼까요? 자, 선의로 자, 이런 이 소장을 불가리아 정부한테 보냄으로써, 전달함으로써, 그죠? 뭐 관련 규정을 지키려는 그 선의로 지키려고 한 거죠. 선의로 지키려고 했고, 충분하게. 또 근본적으로 피고 자체는 동의를 했죠. 그리고 올림피아 소위 이 두 사람의 계약에 따라서 올림피아 그 중재에 참석하고 동의를 했고 참석하는 걸로 한 거죠. 했고 또 뭐 또 한마디로 법원에서의 어떤 판결 확정과 관련된 그죠? 이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한 올림피아 중재에 동의를 했고 참석을 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런 국제협약에 대한 엄격한 어떤 준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필요 없다는 뜻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식 해석일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자 통지를 했고 또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헤이그 컨벤션 국제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선의로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물로 우리 작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장애물로 작용돼서 안. 이 케이스는 뭘까요? 헤이그 컨벤션을 우리가 빙자해서 불가리아 정부에서 한마디로 묵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절차법이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소소한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절차법을 일단 마스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판례를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개의 판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탐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죠. 액츄얼 노티스와 페어니스와 관련된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이 사건에서의 어떤 페어니스죠. 고지에 대한 공정성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피고가 확실하게 이제 통지를 받았다. 물론 이제 헤이그 컨벤션이라는 게 기본적 국제협약에 따라서 불가리아 정부의 어떤 관여 없이 받은 거죠. 관여 없이 받은 거.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받은 거니까 받은 거죠. 받았다. 자, 이러한 개인 송달 그리고 미국 정부의 우편 송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방 그죠? 민사 소송법에 의한 우리가 송달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송달 방법이 인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송달 방식은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용인된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중재 과정에서의 우리가 소통됐던 그죠? 방식이었죠. 소통됐던 어떤 수단이었고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해요? 이메일이라는 그 송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피고인 BTT한테 우리가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수단 그죠? 방법이었죠. 방법이었다. 따라서 BTT인 그 피고한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지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reasonably calculating 한마디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지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BTT가 어떤 계약의 의무를 피하고 또 어떻게 돼요? 중재 금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 기간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상될 수 없죠. 기간 정도는 보상될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BTT가 했던 사업, 그죠? 사업을 했던 방식, 그죠? 어떤 걸까요? 주로 이제 이 중재 금액을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좀 자산을 좀 정리를, 무빙 아셋인가 자산을 좀 정리했다든지 또
피고의 에서 제공된 그런 기구 자체가 이제 하자가 있었죠.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이 내용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방식들 보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당성이 그죠?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돼야 된다는 뜻이죠. 고려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길게 되면 우리 같으면 이제 기간도 우리가 이자에 그죠? 계산에 환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소위 피고 입장을 상당히 들어주는 거죠. 이제 뭐 돈을 지불하려고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뭘 재산을 정리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원고 입장에서도 이제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있는 물품을 송달해서 이제 한마디로 배송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기간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법원에서는 적절한 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어로 진행된 그죠? 영어로 진행되는 미국 그 중재로부터 발생되는 그런 영어 문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없었고, 또 BTT의 입장에서 피고 입장에서 이 재판이 있기 전에 9개월 동안에 뭐 아무 연락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고속 재판이었죠. 아무 연락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법정의라는 건 기본 뭘까요? 사법정의를 볼 때는 이 법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한 그 중재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판결 우리가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자궁 그죠? 펜콜의 원고에 대한 사실상의 실적인 고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뭘까요? 굉장히 불가리아한테는 좀 불리한 판결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간에 일단은 두 가지 원칙을 들고 일단 판결한 거죠.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액츄얼 노티스하고 페어니스가 있죠. 액츄얼 노티스는 페어니스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사건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여기서 룰을 찾을 때는 액츄얼 노티와 페어니스를 찾아야 되겠죠. 이걸 못 찾고 헤매게 되면 뭘까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액츄얼 노티는 이걸 이제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비용은 어떨까요? 자, 법원에서 비록 그러한 골속 재판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BTT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이죠. 주로 원고 자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요구 자체, 청구 자체, 이 소송에서는 다른 것이다. 다른 입장이다. 다른 것이다. 피고가 요청했던 변호사 비용 7만 5천 불 달러는 한마디로 당초에 원고가 제출했던 소장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표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피고로 하여금 이러한 변호사 비용에 7만 5천 불에 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을 면책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책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한다. 그렇죠? 얼마 멋집니까? 멋진 판결이죠. 결국 위에는 뭘까요? 자, 판결이 원고한테 승소하지만 밑에는 이거 보게 되면 자, 피고가 승한 거죠. 피고가 승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법원의 이제 판결에서 이러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그죠? 판결 내용을 이제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뭡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있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뭘까요? 자, 일반적인 중재 손해배상 금액의 확정과 다르게 자, 이 법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그 비용에 대한 청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청구 내용이다. 청구 내용이다. New claim for relief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은 처음에 있던 내용하고는 다른 그죠? 새로운 내용이다. 그죠? 이러한 새로운 그런 청구 내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똑같이 그죠? 연방 지방법원, 연방 그죠? 절차법이죠. 연방 민사절차법과 그 다음에 헤이그 컨벤션이라는 국제 협약에 맞는 그런 송달이 요구된다는 뜻이죠. 새로운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 새로운 그 청구를 우리가 내용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당연하게 이러한 청구 내용의 사본을 해외 정부에 배송해야 되고, 그죠? 전달해야 되고, 당연하게 이러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것을 이제 또 전달을 해야 되고, 원고 입장에서 뭔가 이러한 절차를 사실은 하지 않은 거죠. 따르지 않은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새로운 뉴클레임이죠. 새로운 소송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이니까, 새로운 클레임이니까 결국은 이제 송달을 똑같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고 슬그머니 이제 그 원 소송에다 플러스 그냥 추가적으로 국내 소송을 요구하는 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만 이제 플러스해서 하다 보니까 법원이 아주 정확히 잘 본 거죠. 두 번째, 이 소위 그 변호사 비용을 거부한 두 번째 독립적인 원인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소위 법원과 중재위원회 역할에 있는 거죠. 중재위원회 역할이 있다. 자, 연방중재법이라는 것은 주로 중재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서, 그죠? 당연하게 그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지만 이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법원은 당연하게 이러한 중재위원들에 대한 실체적인 어떤 결정을 우리가 따르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죠. 따르는 데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사람 물론 이제 그 중재위원 자체들도 법이 경험이 있고 법 지식이 충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연방 그 판사 입장에서 뭘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고등법원 입장이죠. 연방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연방 지방법원이죠. 연방 지방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체적인 결정을 우리가 따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은 자 승소한 사람이 당연하게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지불 받는다. 그죠? 지불 받는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그와 관련된 사법적인 구제에 대한 어떤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냥 구제만 받는다만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가 확정 판결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만족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원고의 그런 변호사 비용의 요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중재에 다시 돌아감으로써 중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실현돼야 되는 거죠. 중재를 통해서 그 문제가 다시 실현돼야 되고 이러한 결정은 특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법원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차용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중재 금액을 우리가 확정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이 법원 자체에서 우리가 채용했을 때 또 이러한 결론이라는 게 더욱 적절하다라는 거죠. 적절하다. 따라서 이런 원칙이라는 것은 원고에 있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클레임, 그죠? 이러한 청구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문을 열도록 사용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소위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한 뭐 청구와 같이 그리고 중재위원들의 또 그 내용이
이미 제기되지 않았던 중재위원들은 제기된 적이 없잖아요. 않았던 그런 문제고 이 원칙은 결국은 원고 자체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돼서 삼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법원 자체에 이전에 했던 골속 재판을 우리가 무효시켜달라는 피고의 어떤 신청 자체는 어떻게 돼요? 골속 재판은 이제 거부됐지만 한마디로 이게 뭘까요? 480만 달러에 해당되는 중재 금액이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거고 하지만 우리가 변호사 비용 7만 5천 불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고의 결정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피고의 결정을 인정한다. 그런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처음에 480만 달러가 이 금액은 우리가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480만 달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중재 절차를 우리가 통해서 480만 달러를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48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더 받으려고 그러면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변호사 비용 7만 5천 달러를 우리가 다시 아이템을 올려놓고 그것이 7만 5천 달러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그런 송달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가서 또 골속 재판을 받든 본인들이 와서 하든 또 협의를 하든 그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원고승, 두 번째는 피고승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중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또 어려운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여기서 다섯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신 거죠? 다 이제 보게 되면 뭐 다 여러분들이 이해됐네요. 그죠? 이건 이제 페어니스 프린시플이니까 한마디로 공정한 공정성에 대한 원칙이 또 그죠? 중요한 거죠. 여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reference라는 말이 reference란 말이죠. 여기는 reference라는 말이 나오는데 reference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참조란 뜻이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땐 이제 여러분들 언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구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되죠. no reference니까. 그래서 레퍼런스란 말은 참조도 있지만 언급이란 말이 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퍼런스란 말이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언급이다. 이제 특히 중재와 관련된 특히 문제는 특히 국제 거래라는 건 특히 중국이라든지 뭐 특히 동구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여기도 이제 에듀캐스트 디지털하고 갤럭시라는 중국 기업인 것 같아요. 갤럭시 프로덕션이라는데 이것도 콜롬비아 그러니까 이제 뭐 캘리포니아 쪽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이제 판결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이고 여기서 보면 에듀캐스트라는 원고가 이제 2003년도에 그 중재 이 금액에 대한 확정 요청이죠. 또 그리고 이제 이 사법 절차 이제 관련된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이제 신청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허락한다. 뭐 그런 거죠.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원고 자체가 이제 교육